안녕하세요. 저는 뉴미디어 디자인과 그래픽 아트를 한국 게임 시장에서 바라본 미학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사 윤희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션 그래픽 쪽이나 영상 그래픽 그리고 가상 증강현실 쪽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콘텐츠에 대한 컴퓨터 그래픽 쪽과 그리고 게임 관련 강좌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게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그래픽이 나눠지고 그리고 큰 장르로는 뉴미디어 아트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시티 초대 작가로 양평국립미술관에서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는 미디어 작품을 같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이 있는 것과 그때 당시의 사진을 잠깐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 두 개에 영상을 제가 드로잉한 거와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한 거를 전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뉴미디어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인 원론적인 얘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그래픽 또한 디지털 필름 등 다양한 콘텐츠적으로 뉴미디어 디자인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전통적인 미술과 대체가 되는 분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디자인 분야의 그래픽 및 인쇄 등의 반대 개념으로는 우리가 올드미디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는 다양한 콘텐츠, 시각적인 거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경과 역사는 1960년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장르 예술과 통합적인 예술 개념이 등장하면서 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더불어서 미디어 아트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뉴미디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1980년대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높아지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서 예술의 형태의 창작 감상 방식이 급격하게 다채로운 변화로 일궈지게 됐습니다. 또한 인터넷 기술과 로봇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의 발달이 일어나면서 뉴미디어 아트의 범위가 더욱 확장이 되었는데요. 뉴미디어 아트만의 페스티벌이나 비엔날레가 세계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역사가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아트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융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뉴미디어 디자인에서 메타버스나 새로운 기술들, 과학기술들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저랑 같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NFT에 대한 이슈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예술작품과 구분되는 가장 특징은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작품 감상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관상적인 관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뉴미디어 작품은 관객과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다양한 시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개입하고 변형시키면서 상호작용이 뉴미디어 디자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생산을 행하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작품의 의미를 더하거나 실제 물리적 생산을 행하는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변모가 되게 되는데요. 예술가들은 창작성과 예술뿐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과 과학자들의 기술이 요구가 되고 미술가나 과학자, 인문학자가 협업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팀랩이나 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애니메이터나 그래픽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이 협업을 해서 융합작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 디자인 을 작업을 하는 팀으로는 팀랩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트 커뮤니 컬렉티브에서 2001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현대 창작의 방식으로 예술, 과학, 테크놀로지 그리고 자연계의 교차점을 모색을 하면서 아티스트,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CG 애니메이터, 수학자, 건축가 등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팀랩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융합한 예술작품들을 많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새로운 관계를 탐욕하고 표현하는 주제를 통해서
이제는 예술가랑 엔지니어가 협업을 해서 이러한 기술과 과학이 합쳐진 예술 콘텐츠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 디자인을 작업을 하는 팀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팀랩에서 제작을 한 작품들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지금 보고 계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람자가 이동을 하면서 터치를 했을 경우에 폭포수가 이렇게 펼쳐지고,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각적인 유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미디어 디자인은 상호작용이 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상호작용이 있는 인터랙션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입자의 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꽃이 생성이 되었다가 파도 줄기가 나눠지고 터치를 했을 때 꽃이 생성되거나 이러한 공간의 아트웍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작품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작품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략하게 드로잉을 하셔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화면이에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화면상에 우리가 드로잉한 꽃을 앱이나 이런 걸로 촬영해서 올리게 되면 유튜브에 내 꽃이 피어나면서 표현이 되는 그러한 미디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의 기술적인 과학 기술이 들어가고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창작물, 콘텐츠 창작물을 드로잉한 리소스를 가지고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미디어 작품들을 관람객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팀이 팀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음번 거 말씀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슈가 많이 도래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AR 콘텐츠 제작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A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증강현실 같은 경우엔 실제 전체 가상 공간이 아닌 실제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합쳐진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AR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이슈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AR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구글 글라스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되지 않았을 때 출시가 되면서 되게 AR 실패 사례로 많이들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예술 계통에서도 AR 콘텐츠를 활용해서 다양한 창작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보통 기술들이 나타나면 새로운 신생 기술, AR, VR, MR, XR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뉴미디어 디자인을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LED 아트에서 터치를 하셨을 때 공생이라는 주제로 지금 R을 터치를 하게 되면 색상이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관람객이 터치를 했을 경우에 또 색이 변모가 되면서 다양한 조명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보실 수가 있는 작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기술들을 통해서 관람자가 실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들을 팀랩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트팀이 아니라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회사인데요. 여기 디스트릭트를 제가 사례 중에 하나로 넣은 이유가 근래에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트에서 만든 5개 광고이지만 웨이브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영상은 뒤에 확인해 보실 건데 그 전에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리트에서 제작을 한 아트웍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광고들도 있지만 공공예술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미디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CNM에서 이제는 웨이브를 보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예술이라 할 수 있다라고 칭해진 기사가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공공예술 쪽 분야에서도 이렇게 디스트리트의 미디어 작품들을 가지고 공공예술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것과 그리고 모두가 향유하는 그런 예술이라는 매개로 해외에서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영상을 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웨이브 프로젝트인데요. 퍼블릭 미디어 아트라에서 다양한 한 몇 가지가 되어 디스트리트에서 준비를 했고 출시를 했던 퍼블릭 미디어 아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미디어 아트 그리고 5개 광고판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팀랩이 제작을 했었던 것처럼 이러한 회사에서도 공공예술 미디어를 작업을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도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지털 아트와 디자인은 예술인지에 대한 논쟁이 2001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야기가 됐었었는데요. 우리는 디지털 아트를 과연 예술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쟁은 과거부터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샌프란시스코의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뉴미디어 아트 전시를 계기로 신기술 전자 매체를 활용한 창작 결과물이 진정한 의미의 현대미술 작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비가 오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현 시대에서도 이러한 논쟁을 끊이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들은 과거부터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런 논쟁이 좀 더 치열했는데 근래에 들어오면서 NFT나 다양한 기술적인 이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융복합적인 예술적인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은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많이 뜨겁게 이슈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뉴미디어 아트와 디자인은 차가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산물인지에 대한 이슈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뉴미디어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특수효과적 기술 위력을 자랑하는 외형 위주의 작품을 양산하고 일반인들이 선입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뉴미디어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나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할 새로운 창작자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붓과 물감 대시 프로그램과 픽셀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달라졌을 뿐 우리는 다양한 창작물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메타버스 시대가 온 지금은 가상 공간의 그래픽 작품이 NFT로 판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슈들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의 시대가 발전하면서 예술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융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사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그래픽 아티스트들은 다양한 전문 디자이너의 경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래픽 디자인은 인간과 그래픽 디자인 사이의 매개체이고 창조적이면서도 명료하게 연결하는 작업은 단순한 작업이 아닌데 뉴미디어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두고 융복합적인 사고를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특정한 신조나 신념이 없다고들 과거에 칭해졌었는데요. 정치나 종교, 기타 등의 이슈들에서 잘 모르고 있다고 과거에 창작품을 하는 디자인은 창작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논쟁도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었는데 미술과 디자인을 포함한 현대 뉴미디어는 인간의 추상, 즉 인상과 감정과 같은 인간 생활의 요소들을 새로운 미디어로 기록하고 반영한 거울이라고 우리는 사고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픽 아트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줄에 대한 예술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픽은 쓰다의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고 펜이나 붓을 사용해서 선을 그을 때 문자나 도구를 쓰는 것과 사물의 모양을 그리는 것과 유사하므로 서나 선묘사 등을 주로 하는 예술의 뜻으로 쓰입니다. 서양 중세 말부터 많은 수요에 응해서
문자나 그림의 판에 새겨지게 되고 목판화 등 동판화, 석판화 등의 판화나 초기의 인쇄 서적의 그 사파까지 총칭하고 있는데요. 현대에서는 기계에 의해 대량으로 인쇄되는 포스터 등을 포함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픽 아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지금 말씀드린 인쇄술부터 판화, 그리고 이제는 다양한 그래픽 도구들을 활용한 모든 아트웍들을 그래픽 아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아트를 큰 범주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아트의 특성으로는 디지털 상호작용 예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넷아트에서 가장 완전하게 구현이 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팀랩의 아트 사례 중에 이러한 디지털 상호작용 예술품들을 앞에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넷아트에서 가장 완전하게 구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접속성과 몰입, 상호작용, 변형, 발생을 통해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접속성은 개인 혹은 시스템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드로잉한 거를 업데이트 앱에서 업데이트를 했을 경우에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송출되면서 다양한 아트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접속을 하면서 일어나는 접속성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몰입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사용의 몰입,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은 요즘에 메타버스와 같이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은 앞으로 인터랙티브 아트에서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호작용에서는 사용자의 몰입에 대한 반작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보는 관람객의 행동에 통해서 그리고 인터랙션에 통한 작품들이 달라지게 되는 이러한 인터랙티브 아트들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변형은 사용자의 의식적인 변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인터랙티브 아트는 사용자의 의식에 통해서 변형이 되는 다양한 변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으로. 또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발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아트의 장점으로는 창조적인 표현이 유연하고 다양한 표현과 대화적 표현, 즉흥적인 표현이 가능한데요. 단점으로는 미술관 전시에는 되게 단순한 스펙트럼 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인터랙티브 아트 같은 경우에는 체험형 작품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도 인터랙티브 아티스트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창작물들을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제작을 해주셔야겠죠. 또한 작품의 설치 비용이 비싸고 기술의 오작동이 작품을 망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1차적인 상호작용과 2차적인 상호작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선 1차적인 상호작용은 맨 머신, 인터페이스 기반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컴퓨터와 대화 방식을 통한 창작물입니다. 인간과 매체 간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1차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는 작가와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와 관객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맨머신 인터페이스라 해서 컴퓨터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직접 관계보다는 키보드나 디스플레이 등의 현재로 키보드나 디스플레이 등에 융합하는 조작 방법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맨머신 인터페이스가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조작하기 쉬워서 사용이 용이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차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2차적인 상호작용은 인간과 인간 대화 방식을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멀티미디어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등을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들이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여러 형태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간과 대화하는 현상으로 서로 간의 통신을 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차적인 상호작용 이후에 행해지게 되는데요.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극대화와 매체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상호 소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들은 작가가 타인과 상호 능력 증폭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다양한 매체를 사용을 합니다. 인터랙티브 아트나 뉴미디어 아트, 그래픽 아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와 상호작용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간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에서 갤러리나 미술관 등의 전시를 한정짓지 않고
컴퓨터 매체를 활용해서 사이버 갤러리를 만들어 소통과 관객 참여를 더욱 유도하는 공간의 확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관객은 사용자의 개념으로 가상 공간에서 상호작용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후에 살펴볼 사례 중에 그 VR 전시나 이러한 다양한 공간의 확장을 통한 이런 기술과 과학, 예술을 융합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상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확장을 둘 수가 있는데요. 또한 시뮬레이션은 물체적 실제를 디지털화 정보로 전환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VR 전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VR 같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NFT 기술이죠. NF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아트,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예술 영역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NFT는 암호화폐이지만 우리 예술 창작자들, 디지털 작품들을 하는 창작자들이 조금 눈여겨보아야 되는 트렌드 이슈입니다. NFT 같은 경우에는 아까 VR 전시 공간처럼 그 전시품들을 실제 비트코인 기술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그 작품을 희소성으로 그 작품을 가상화폐로 구매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NFT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희소성을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속성이 NFT의 예술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암호화폐와 비교해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의 자산은 발행하는 곳에 따라서 같은 가치를 갖고 있지만 NFT에는 고유한 번호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NFT는 그 가치를 그 디지털 아트웍으로 구매를 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디지털 아트 작품들을 활용해서 NFT 작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해외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NFT 디지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은 이미지 스샷들을 다양하게 놓는 것들도 있고 NFT 작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디지털 작품들이 많이 있죠. 3D 그래픽이나 아니면은 일러스트 아트웍이나 다양한 것들을 NFT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디지털 그래픽을 하시는 작품을 하는 창작자분들은 이러한 트렌드 이슈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NFT 이슈로는 제일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일론 머스크의 아내인 가수인 그라임스가 NFT 기술을 활용해서 판매한 디지털 그림이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20분 만에 580만 달러로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뮤직비디오인데 3D 그래픽을 통한 간단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지털 그래픽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NFT에서 자신의 NFT 작품을 공개를 하고 이제는 이런 이슈들도 많이 앞으로 더 발생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터랙티브 아트 같은 경우에는 첨단 매체를 활용해서 표현 방식의 다양성과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의 교류를 통해 감상자와 함께 호흡하고 진행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예술을 가능케 하게 되는데요. 첨단 매체를 활용하고 테크놀로지는 인터랙티브 아트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성과 소통성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디지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는 비디오, 홀로그램 등 다른 영상 기술을 연결하거나 독자적 시각 예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영상은 보이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의 언어로 그러한 다양한 아트웍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인터랙티브 아트를 실현하는 데 기반으로 둔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기술과 디지털화된 정보를 전송한 통신 기술이 있고 그 전송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은 이미 접근해서 장소의 구애됨 없이 사용하고 정보의 수신자 측이 장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터랙티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인터랙티브 아트의 이미지와의 관계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가상 공간에서
가상현실로 구성이 되고 예술가와 관람객 사이의 관계는 참여를 통한 불확실성의 특징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관람자는 이러한 구조를 체험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함으로써 인터랙티브 아트에 동참을 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적정 예술이라 해서 한 공동체의 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상해의 정치, 경제, 문화,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만드는 기술을 의미를 하고요. 적정 예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 그리고 사람과 관객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 보시면 적정 예술은 기술가 그리고 사람을 얘기를 하고 적정 예술은 기술 그리고 사람의 관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창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디지털 이미지와 매체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이미지와 매체의 다양성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지란 모든 영역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시각이 란 감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현대 미술의 거대한 자본의 산물과 합쳐져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와 매체의 다양성의 결합은 모든 정보를 이해하고 구분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세기 후반부터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정보의 혁명에 의해서 현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와 매체는 같이 공생하고 또한 인터랙션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에는 뉴미디어 아트나 그런 디지털 그래픽 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체와 상호작용성을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창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기술, 과학기술과 융합하는 다양한 확장 형식의 창작물들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소전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전시인데요. 최근에 진행되었던 전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NC소프트에서 뭐 이러한 미디어 아티스트나 그래픽 아트를 하는 그 작가들이 이러한 그 게임 회사랑 같이 게임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아트 전시를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하나씩 작품 사례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례 중에 하나는 보시게 되면 기대치 않는 풍경이라 해서 AR의 성과 뒤에 감춰 있던 이러한 우연한 성과를 가지는 역사나 새로운 편리함 등의 부장을 시사점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게임용 미디어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게임 회사에서도 게임과 예술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다양한 이런 전시들을 기획을 하고 이제는 이런 그래픽 콘텐츠들이 이렇게 창작물, 미디어 아트의 창작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이스트 연구자 6명이 공동 작업을 했던 작품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의 작품처럼 게임과 예술이라는 테마로 이러한 다양한 창작 작품들을 전시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치유를 모티브로 한 공간 내에 디지털 데이터를 기록하는 뭐 이러한 작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션 그래픽이나 뭐 다양한 모티브로 해석해서 제작을 했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NC소프트에서 이러한 전시를 같이 동참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시는 크게 4가지의 플레이로 구성이 되고 게임 축을 위한 데이터나 세계관을 형성하는 시나리오, 게임 비주얼 아트 및 사운드 등을 예술가 접목해서 재창작된 작품들이나 뭐 게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던 미디어 아트웍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게임 그래픽과 예술 그리고 뉴미디어 아트와 뭐 다양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들이 그런 뉴미디어 아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술과 과거에 2001년도 이슈처럼 이게 과연 예술로 표현이 논의가 돼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현재도 진행 중이고 이러한 시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반적인 게임 그래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그래픽을 우선 대표적으로 3D와 2D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그래픽에서 3D 같은 경우에는 3D 디자이너의 종류로는 모델러와 애니메이터, 동영상 CG 디자이너, 이펙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러 같은 경우에는 3D 맥스나 마야 아니면은 뭐 다양한 블렌더나 뭐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모델러는 배경과 캐릭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아이템 등의 오브젝트를 3D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컨셉 아트를 보면서 모델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배경 파트와 캐릭터 파트를 나눠서 그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진행을 하는데요. 캐릭터가 모션을 취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인체공학이나 운동역학, 세심한 관찰력, 연출력들이 뒷받침되어서 모션 캡처를 받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애니메이션 작업들을 하는 아트웍을 하는 3D 그래픽 디자이너는 애니메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러가 만든 캐릭터의 작업물을 받아다가 거기다가 뼈를 심고 모션을 주는 작업을 애니메이터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영상 CG 디자인은 규모 있는 게임 업체에서는 다양한 홍보 영상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그 영상을 아웃소싱을 줘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부에서 동영상 CG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시네마틱 영상을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3D 프로젝트면 3D로 제작을 하고 2D 프로젝트면 2D로 제작을 하는 영상물들을 간략한 시네마틱 영상들을 만드는 동영상 CG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또한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로 스킬을 쓸 때 보여주는 효과를 주는 일을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보통 엔진과 애프터 이펙을 다뤘었는데 요즘에는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넘어오면서 후디니도 작업을 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캐릭터 스킬들을 효과들을 제작을 하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들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배경 모델러는 컨셉 아트, 컨셉 시트, 그 원화가들이 그린 컨셉 시트를 통해서 드로잉을 받아다가 3D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우리가 모델링을 마야나 맥스, 블렌더 아니면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맥스를 통해서 제작을 하는데 요즘 블렌더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무료 툴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그 배경 모델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맥스로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는 블렌더도 조금씩 유입이 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건축물들을 제작하고 배경 오브젝트들을 제작을 하는 아티스트가 배경 모델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모델링된 캐릭터의 데이터가 움직임을 가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를 심고 움직임을 해줘서 걷는 거나 아니면은 스킬을 쓰는 싸움을 하는 그런 모션이나 아니면은 뛰거나 이런 다양한 동작들을 하는 직업군이 애니메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러가 캐릭터를 제작한 걸 받아다가 뼈를 심어서 움직임 키를 주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모션 캡처 기술을 통해서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데이터를 받아다가 캐릭터에 입혀서 제작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펙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펙터는 게임 엔진을 많이 다뤄주셔야 하는데요. 유니티나 언리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게임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엔진을 많이 사용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개발이 대표적으로 언리얼이나 유니티라는 엔진을 통해서 제작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펙터는 이러한 스킬들, 반짝이거나 불이나 물이나 이런 속성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 직업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임 엔진을 다루셔야 되고, 또한 요즘에는 후딘이나 뭐 애프터 이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달아서 다양한 효과들을 연출할 수 있게끔 그래픽을 작업을 하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게임 그래픽에서 2D 디자이너에 대해서 2D 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디자이너의 종류로는 원화 디자이너라 해서 캐릭터와 배경 컨셉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원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링이 제작이 되기 전에 다양한 컨셉을 잡고 드로잉한 컨셉 시트를 가지고 기반으로 모델러가 3D 그래픽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화가들이 컨셉을 잡은 거를 가지고 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화가들은 모델러들이 이 캐릭터나 아니면은 배경 컨셉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뭐 재질이나 텍스처나 뭐 다양한 디자인 컨셉을 캐릭터 시트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게임상에 보여지는 구성도 그리고 UI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편리성과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생각해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그 프로젝트에 맞게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픽셀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도트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픽셀 아티스트가 따로 있었지만 요즘에는 도트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도트 프로젝트가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도트 아티스트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한 원화가들이 도트 아트를 같이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D 게임에 올라가는 도트 그래픽을 그리는 직업군이 픽셀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캐릭터 원화가들이 작업하는 캐릭터 시트인데요. 보시게 되면 정면, 뒷면 이렇게 있고 그 옷의 코스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재질이나 질감,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작업하는 캐릭터 시트를 만드는 직업군이 캐릭터 원화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경 원화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 모델러처럼 이런 식의 다양한 구조물, 그러니까 게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건축물이나 배경 오브젝트들, 예를 들어서 뭐 우체통이나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 게 배경 컨셉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정면, 옆면, 뒷면 모델링이 들어가기 전 단계에 컨셉 시트를 작업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인 컬러감이나 이런 드로잉을 통해서 모델러들이 이 컨셉 시트를 보고 실제 모델링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배경 원화가들이 컨셉 아티스트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내 UI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이렇게 UI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아트웍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뭐 PC면 PC 규격에 맞게끔 UI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모바일이면 모바일 규격에 맞게끔 그 컨셉에 맞춰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컨셉에 맞춰서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2D 그래픽과 3D 그래픽에 대한 게임 그래픽에 대한 전반적인 직업군에 대한 설명들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어떠한 아트웍들이 있는지 간단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뉴미디어 디자인부터 요즘의 트렌드로 설명드린 메타버스, VR, AR이나 MR, 그리고 그 다양한 융복합적인 작품들을 과거부터 뉴미디어 디자인 그리고 게임 그래픽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나 직업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그래픽 아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게임 그래픽 쪽의 아트웍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과거의 미디어 아트, 뉴미디어 아트의 창작물들은 팀랩이나 디스트리트 같은 그런 그 예술단체와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뭐 이러한 이 융복합적인 창작물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척도로 인문학적인 강의로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렇고 게임 그래픽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구나 정도로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 그래픽에 대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트스테이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나 해외에서 작업하는 다양한 게임 그래픽에 대한 아트웍들을 포트폴리오 구성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비엔스를 보시거나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메오를 보듯이 아트스테이션에 들어가셔가지고 국내 해외 아티스트들은 3D 그래픽 디자이너, 2D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어떠한 작업들을 하는지 거기서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 보시고 요즘 어느 정도의 작업들을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